안철수 사랑합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은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고 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오늘 논란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이 하나의 반격을 시작했는데 조금 전 기자회견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어제 전자제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증거 조작이 나오게 된 것은 본질은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젊은 사람들의 이 대선에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보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증거 조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 취업 특혜 의혹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오늘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거는 지금 위기를 덮으려는 물타기입니까? 아니면 합리적 문제 제기입니까? 물타기죠. 지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유미 씨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결국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같이 개입이 됐었고, 지금 어제 이제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사과를 했었고, 당에서는 어쩌면서 존폐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지금 되치기를 하기 위한 이제 공격의 또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문준용 씨 그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원래 특검이란 게 검찰 수사가 도저히 이게 안 된다든지, 권력의 어떤 그런 일단 새로운 또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문준용 씨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금 어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닙니다. 지난번 이미 그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또 특검을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검찰 수사를 정말 제대로 받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 저는 이게 정치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저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 다른 걸 하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예, 평론가님, 저도 지금 남부지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면 여론에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텐데, 알면서도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라는 사실을 계속 부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우리 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개인적인 단독범행을 한 것인데 우리 당이 거기에 휘말렸을 뿐이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본질인 취업 특혜 문제를 얘기하고 그걸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이 볼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검찰 수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만약에 구속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유미 씨 차원에서 다 모든 사람을 속인 것이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당이 도의적인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 우리는 그 친구한테 속았다고 얘기할 만한 명분이 있었을 텐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최소한 한 사람의 범행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모했고 그 이상의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아니, 우린 특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의 정서상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거 비유를 하자면 돌려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돌려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물타기다, 돌려치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의 어제 사과를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 그분의 특성이 원래 애매모호한 성격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지만 애매모호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보 조작 사건은 저희들은 이것은 특혜 채용 의혹의 곁가지로 보는 거죠. 근데 이 곁가지를 갖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본체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이다라는 얘기했는데, 이종훈 박사님. 근데 오늘 안 전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오늘은 또 개인 일정을 소화한다고 해요. 비공개로. 그럼 이제 사과를 일단락 됐다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문준용 씨의 그 특혜 채용이 본질이다. 오히려 이게 격가지인데 이거 그렇다 그래서 또 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표현 그 해명도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삼당은 어찌됐건 이 두 가지 다 지금 문제다라는 인식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두 개의 특검으로 지금 이제 두 개 동시에 두 사안을 이제 합쳐서 특검으로 이제 가져가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굉장히 정치 공세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어찌됐건 이거를 이제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한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찢어진 우산을 펼쳐준 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데 이 찢어진 옛날 우산 펼쳐봤자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펼쳐들려면 제대로 된 우산을 펼쳐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맞는 게 낫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냥 차라리 맞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 제보 조작 사건 사안하고 이 문준영 씨 특혜 채용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도 야당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만약에 문준영 씨 특혜 채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휘발성이 큰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사안은 사실은 이번 건하고 별개로 증거를 좀 더 철저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따로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런데 급하다고 일단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지금 섞어찌개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꼼수 중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꼼수, 하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최현아 사장님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답변이 모호하다 보니까 질문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대신 대답을 해줬는데, 함께 보시면 뭐 정치 현장,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그 워딩은 뭐냐면은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당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내용인 것이고, 모든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뭘 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형용 모순적 발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건더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정치로부터 상당 부분 이렇게 보면 뒤에 떨어져 있겠다는 하는 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니까 해외에 당분간 갔다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당장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사실상 뒤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과연 그 부분이 진정성 있는 사과이냐, 그에 따른 책임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상당 부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의 의미를, 맥락을 나오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을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당에서 내가 필요하면 호출하면 난 나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언제든 헌신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저는 같이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거기에 헌신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더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인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안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철수 대표 앞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전 대표 생각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를 지금 정계 은퇴하겠다는 얘기 일절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치를 누구랑 하겠습니까? 자신이 창당 주역이 됐던 국민의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필요성도 본인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나 측근인 안철수계가 어저께 기자회견 딱 한 명도 안 나왔던 것처럼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실 이분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이현주 의원님. 네. 이현주 의원이 요즘 막말 논란도 있고 했는데, 어찌됐건 SNS에 후보님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랑합니다. 용기 내십시오라는, 당연히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 저것도 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윤리라고 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 지위를 내려놓든지, 대표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정말 참여의 어떤 시간을 가진다든지. 좀 보시면 그게 아시겠지만 손학규 전 대표 어땠습니까? 지난번 그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강진 토막집에 가서 거기서 거의 한 1년 넘게 지냈지 않습니까? 지내면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정계를 복귀를 하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를 해서 뭐 영국에 가셔서 한참 있다 돌아오시고 나름대로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책임을 지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국민들의 좀 눈에서 벗어나면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전국 방방곡을 돌면서 정말 그 어떤 고생을 해서 민심 탐방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어제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그동안 한 16일 동안 시간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그럼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답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상황은 벌어졌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 국민들이 정말 다시 돌아갈 때까지 나는 뭘 하겠다라든지 뭐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무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럼 16일 동안 무슨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좀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예. 자, 그 16일 동안 번뇌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러면 그 고민의 그 끝이 뭔가? 아니면 정말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뭐 탈당을 하든지 뭐 지금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의원직도 내려놨기 때문에 뭐 공직에서 내려놓을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인이 책임지는 방식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뭐 이렇게 의원들이 힘내자 뭐 하자 해봤자 상당히 국민들 눈에 비춰봐서는 이거 또다시 그냥 뭐 저러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불신만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 있으면 확실하게 본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이렇게 저희 특급 내에서마저도 여론이 안 좋으니 안철수 전 후보의 측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뭘 해도 비판받는 시점이다.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어도 꼬리 자르고 도망간다고 했을 것이다. 즉 좀 지켜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당에서 같은 지지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와 같은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정치는 이른바 타이밍의 예술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지금까지 떠밀려 오듯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비판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총론은 있는데 강론은 없다. 한마디로 무슨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더더욱 지금 답답한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또 딜레마도 당대표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결국 안 전 대표의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금으로서는 정말 일단 그 자중자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안철수 전 대표 이종훈 박사님. 네. 내년 지방선거로 재기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서울시장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계 은퇴 안 한다는 건 분명히 진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출몰이 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모습을 내비치는 그런 그 일정을 지금 소화를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나 그 측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정치권에서 한 발 빼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거 또 안철수 전 대표 존재감이 너무 지금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뻔뻔한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전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실은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예. 사실상 거의 준공식적인 그런 그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활동들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지방선거 때 출마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어제 사과를 하게 했는데 여론은 아직도 물음표입니다.